여러분 제목을 봐보세요.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입니까? 김묘성 기자님. 네, 그러게나 말입니다. 2024년에 이런 일이 현실에서 벌어진다고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굉장히 경악스럽습니다. 세상에. 김태우 국민의힘 소속 경남 양산시 의원이 이곳에서 근무하던 여성 직원과 나눈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네. 네, 피해 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엉덩이 때리신 건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과한 장난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라는 표현에서 정당한 항의임에도 역효과가 날까 봐 꾹꾹 참고 눌러서 이야기한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양산시 의원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심하게 장난친 거 진심으로 사과할게. 뭐 장난이란 표현은 좀 부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래도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는 듯한 그러네요. 그런 내용입니다. 어허. 그리고 여기서 메시지는 끝나지 않았고요. 그럼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허. 피해 직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껴주시는 마음은 감사하지만 뽀뽀처럼 과도한 스킨십은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양산시 의원이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미안, 도와줘서 고맙다는 감사의 의미로 한 건데 내가 또 오버했네. 또 자제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2022년 9월에 나눴던 대화입니다. 근데 피해 직원은요. 이런 식의 성추행이 2022년 7월부터 1년 넘게 이어져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금 보여드린 그 대화, 메시지 내용은 이 피해자분 주장에 따르면 빙산의 일각인 거예요. 지금 성추행 이 행위를, 피해를 1년 넘게 당했다는 건데요. 피해자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제를 받으러 가거나 아니면 또 쓸데없이 막 불러요. 전화나 카톡으로. 또 방에 가면 이제 그 방에서 끌어안거나 뽀뽀하거나 엉덩이를 만지거나 그러한 성추행들이 일어났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저는 계속 거부 의사를 밝혀왔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전혀 반성은 안 해요. 반성을 했으면 1년 동안 저를 추행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들으시고도 현직 시의원이 이런 짓을 정말 믿기 어려우시죠? 그런데요, 피해 직원은 당시의 상황을 녹음을 해두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해드릴 거예요. 이건 안 그래. 누나하고 뽀뽀하지 말아만. 엉덩이를 만지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도 저 나갈 때 이렇게 허리 만지시잖아요. 그걸 좀, 제가 그때도 안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그러시니까 제가 좀 많이 사실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 그래서 나도 조심하려고 이제 확실하게 조심하려고. 지금 우리가 대관절 무엇을 들은 겁니까? 전현현 평론가님. 예, 그 일부 분들이 그러면 왜 1년 동안 참았어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런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은요. 한 명은 시의원, 한 명은 시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사회에서는요. 시의원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소위 세운다라고 하죠. 예산을 통과시키거나 중요한 정책을 할 때 반드시 의회의 동의나 협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여직원의 상사들도 가서 의원님 협조해 주십시오. 의원님 무슨 자료 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여직원이 쉽게 신고를 하거나 이러지 못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중하게 거절하고 기분 나쁘다, 안 된다라는 취지의 아마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사건에 대한 정확한 실체가 드러나야겠습니다마는 이 여직원의 주장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은 명백한 성추행이자 반복되는 범죄 행위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네. 요즘 세상에 누가 남의 집 귀한 자식을 그것도 공무원의 엉덩이를 만지고 뽀뽀를 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분이 시의원의 자격이 있는지도 한번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이분이 지금 이분도 아니죠. 이 시의원이 도시 건설위원장 자리를 맡고 있는 재선 의원이라고 하고 이 여직원은 계속 직장에 다녀야 되다 보니 아마 이 여직원이 견디고 버텨야 되는 시간이 더 지옥 같지 않았나 싶습니다. 직장 내에서의 갑질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되는데 특히 이런 과거에서의
성범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되거든요. 경찰이라던가 관련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도 필요하지만 또 의회 차원에서의 징계 검토라던가 또 이 시의원이 소속된 당에서도 진상규명 이후에 거기에 맞는 징계라든가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듣고도 지금 믿기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 피해자는 1년 넘도록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았을까요? 앞서 피해자분께서 저희 뉴스파이터 제작진과 전화 통해서 했던 말 들어보면요. 정말로 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혀왔지만 그때마다 거절 의사를 계속해서 표시할 수가 없었다. 왜? 그 다음 말이 너무 억장이 무너져요. 보는 제3자인 저희도 억장이 무너지는데 피해자 본인과 그 가족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하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할 수 없었고 뭔가 신고를 할 수 없었다. 그 말을 내포하고 있는 듯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요. 김태우 시의원이라는 사람의 이런 정말 몹쓸 행동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면서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시의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부적절한 행동, 성추행이 이어졌다라는 세상에. 주장입니다. 일단 공개된 대화 내용을 보시면요. 2023년 6월경에도 입에 담기도 좀 제가 부끄럽습니다. 체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요 단어 하나만으로도 직장 상사가 직장 어떻게 보면 여직원에게 체해라는 표현은 성희롱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밖에서 만나자, 술 한잔 하자 또는 뭐 어디 비밀 얘기를 포함해서 둘이 한잔 하자라고 단둘이서 술자리를 요구하는 만남에 대한 요청도 이어졌다라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것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때마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 본인 헌담을 하거나 대놓고 면박을 주는 행위로 이제 불이익, 보복적인 어떤 표현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지 못해서라는 표현이 맞겠죠. 네. 노래방이나 이런 술집 등으로 이제 불러 다녔는데 거기에서도 성추행 피해가 일어났다는 주장이고요. 또 어느 날은 심지어는 노래방에 불려가면서 본인도 좀 스스로가 걱정이 돼서 이 노래방 장소, 주소를 친구들에게 전송하고 혹시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여기로 데려와 달라라고 부탁할 정도로 이 피해자는 이 상사의 직원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피해까지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직장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관계를 우리가 전형적으로는 갑을 관계 그리고 권력형 우월적 관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진짜 제가요. 너무 기가 막혀서 화를 못 내겠어요. 이런 일이 지금 앞서 우리 김묘성 기자님도 그런 표현 쓰셨지만 백성문 변호사님 2024년에 시의원이라는 사람 시의회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지금 믿겨지십니까 이게? 저는 뭐 아까 실제 그 녹음 내용까지도 저희가 들어봤죠. 네.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화도 좀 안 나는 정도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 피해 직원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세상에. 좀 계속 우리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좋습니다가 하나도 없잖아요. 최대한 완곡하게 정중하게 거절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그만해달라, 자제해달라. 근데 그걸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무시하고 똑같은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왔죠. 아마 김태우 시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겠네요. 아니 뭐 거부도 안 했는데 뭘. 세상에. 본인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뭐 제 생각이 맞을 것 같은데 결국 이 피해 직원은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성추행에 시달렸다. 아, 세상에. 그래서 결국 전출을 결심했다고 하고요. 아니 왜 피해자가 다른 데로 가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벗어날 길은 저거밖에 없다고. 어머나 세상에. 그리고 저곳에서 근무하면서 형사고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봐야 돼요. 얼굴. 구속될까요? 그러니까 결국 전출을 결정하고 지난 10일에 경찰에 고소를 한 거고요. 네. 일단 저 피해 여성분은 경찰 조사, 그러니까 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황이고 다음 주쯤에 이 김태우 시의원을 경찰에 직접 불러서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 대화 내용, 뭐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뿐 아니라 앞서 들으셨죠? 음성 녹음까지 다 공개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김묘성 기자님, 해당
시의원 김태우 의원이라는 사람은 입장을 아직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김태우 시의원과 직접 통화를 하기 위해서 전화 연결을 시도했는데요. 일단 전화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만 문자로 짤막하게 입장을 전했습니다. 아하. 그 내용을 보면 상황을 정리 중이다. 그리고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경찰 조사를 잘 받고 입장을 표명하겠다. 아주 짤막하게 이렇게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다만 그에 앞서서 김태우 시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을 짧게 전한 것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 내용을 보면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이라고 약간 두루뭉술하게 표현을 한 것으로 네.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이라든지 만약 그게 기분이 나빴다면 그 뒤에도 계속해서 거부가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었다라면서 네. 접촉 사실은 인정했지만 거부하지 않아서 괜찮은 줄 알았다라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에는 좀 신속하게 좀 자신의 입장을 정리를 표명한 것으로 보여요. 김태우 시의원은 어제 오후입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에 탈당계를 제출을 했고 현재 처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들으셨죠? 딱 앞서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김태우 의원이라는 사람이 백성문 변호사님, 고조를 그렇게 뭐 강하게 안 해서 그냥 괜찮은 줄 알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런 걸 변명이라고 하나요, 진짜? 제가 좀 막 너무 화가 막 나는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두 분이 애인 사이도 아니잖아요. 네. 그냥 이 시의회 직원과 시의회 의원 사이입니다. 전형적인 가불관계 아닌가요, 갑을 진짜? 관계예요. 지금 둘이 두 분이 뭔가 연인 관계였던 사이가 아닌데 연인 관계 아닌 사람한테 지나가던 여성한테 엉덩이 건드리고 허리 만지고 뽀뽀하고 거부 안 했는데 넘어갑니까? 그거 다 범죄잖아요. 아하. 그리고 여기에 지금 거부 표현이 없었다고요? 거부 표현 다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자제 부탁드립니다는 거부 표현이라고 생각 안 하나 보네요. 거기서 욕을 하건 형사 고소를 하건 그쯤 돼야 거부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여기서 강하게 거부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만두던가 딴 데로 옮기던가.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저분도 이런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항상 이거는 직장 내 가불관계 성추행이고 성범죄다라고 강하게 규탄하셨을걸요? 눈 보지 않아도 뻔한데 이거는 형사처벌이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 당에서도 뭐 탈당계 제출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출당 조치해야 되고 이거는 지금 시의회 차원에서도 징계도 반드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분통 터지는 게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같은 마음이실 것 같은데 하재근 평론가님, 그렇다면 피해자분만 지금 이 진짜 소가리를 하고 있고 주변 분들은 아직까지도 까마득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몰랐으면야 당연히 뭐 어떻게 뭐 반응을 할 게 없겠지만 알았으면 누구나 분노할 만한 사안이죠. 지금 뭐 김태우 시의원 같은 경우에 피해자가 기분 나빴다고 안 해서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식으로 이게 말 말입니까 같지도 이게? 않은 지금 소리를 하고 있는데 네. 더군다나 지금 뭐 피해자가 아까 소개해드린 그 메시지에서 보면 완곡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항상 보면 마지막이 웃음 표시거든요. 세상에. 그러니까 자기한테 성범죄를 가한 가해자한테 웃음 표시를 해야 되는 피해자의 심정은 정말 피눈물이 흘렀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저런 표신 같아요. 저런 마지막에 표시 항상 세상에. 웃음 표시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한테 웃음 표시를 뭐 주말을 즐겁게. 와. 최대한 진짜. 완곡하고 상대방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피해자가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네. 더군다나 이 가해자 김태우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피해자한테 우울하다, 소주 한 잔 사줘.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술을 사달라고 하는 이 가증스러운 행태는 또 뭡니까? 저는 네.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한 가장 가중처벌을 해야 된다고 보고 네.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의 경우에는 네. 가해자한테 한없이 편안했을 성범죄 행위로 여성은 하루하루 지옥의 시간을 보냈다. 그러겠죠. 김태우 시의원은 즉각 사퇴하라라고 입장을 밝혔고 네. 그다음에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양산지 지부에서도 네. 이것은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선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범죄 행위다. 네. 공직자로서 도덕적 윤리적 책임도 저버린 행위다라고 규탄했습니다. 일단은 경찰 조사가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정말 분통 터지고 분노가 치밀지만요. 경찰 조사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뉴스파이터가 이 사건은 정말 눈 부릅뜨고 계속해서 따라 붙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